여러분, 난방비 폭탄은 워낙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가정에서 다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공공요금도 폭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전년 대비 2022년 교통비 상승률입니다. 9.7%예요. 9.7%.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가 상승률이 5%인데 비하면 교통비 상승률이 9.7%라는 것은 2배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2배. 전년 대비해보더라도 전년도 많이 올랐거든요. 6.3%가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9.7%가 더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올해입니다. 2023년 공공요금도 폭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문재인 정부는 뭐 가스값이나 전기값도 안 올렸지만 공공요금의 가격도 계속 눌러놨었어요. 교통비도 뭐 버스비, 지하철비, 택시비 당연히 눌러놨었고요. 철도요금, 항공요금, 심지어 승용차 구입, 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이 모든 것을 교통비라고 가리키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차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차비도 많이 못 올렸고요. 주유비, 심지어 말입니다. 정부가 세금까지 깎아줘 가면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 계속 막았습니다. 자동차 구입했을 때도 개인 특별소비세를 감면을 해주면서 막았잖아요. 물론 뭐 교통비나 버스비나 지하철비, 택시비는 뭐 지자체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자체가 권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자체 책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교통비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여러분도 알다시피 택시 요금 오릅니다. 아마 안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손님은 줄었는데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스값도 많이 올라가고 주유비도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올릴 수가. 올려야지만이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이 버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2월 1일부터 택시 요금 올리죠. 시내버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 요금도 올립니다. 당장 말입니다. 오는 4월부터 1,200원이 1,5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릴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리죠. 지하철 요금도 올립니다. 지하철 요금도 1,250원에서 1,550원이나 1,650원. 쉽게 말하면 400원 가량 올립니다. 400원이면 여러분 지금 30% 가까이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버스 요금도 1,200원에서 1,600원이 되면 400원인데 30% 가까이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안 올릴 수가. 그러니 20% 30% 올라가면 이게 폭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난방비 폭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난방비 엄청난 폭탄을 맞았거든요. 여기다가 상수도 요금도 올립니다. 상수도 요금도 톤당 480원이었거든요. 100원 정도 인상한다고 100원. 480원에 100원이 올라가면 20% 가까이 올라간다는 20% 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공공요금이 안 올라갈 것이 없어요. 다 올라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조금 올렸으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교통비 많이 올리니까 이게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타자. 가스비 많이 오르니까 가스 난방 좀 줄이자. 전기요금 많이 오르니까 전기 좀 줄여 쓰자.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안 올려놓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 될 겁니다. 2017년부터 보면 말입니다. 2017년 3.6%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나 2019년 1.8%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2020년에도 1.8% 떨어지고요. 2021년에 6.3% 교통비가 올랐죠. 2022년에는 9.7%가 올랐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두 자릿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득 하위 20%까지 0%에서 20%까지 소득 하위 20% 쉽게 말하면 5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분위는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지금 필수 생계비 비중을 한번 보세요. 필수 생계비 비중. 내가 버는 돈 중에 92.8%가 필수 생계비 비중입니다. 내가 100원을 벌어오면요. 100원을 벌어오면 7.2원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계비 안에는 식료품이나 비주류 음료나 주거, 수도, 광열비 포함시키고 교통, 식사비 포함을 시키면 저소득층은 92.8%예요.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심각하다고.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쓸 돈이 없다. 그런데 2분기도 보면요. 1분기는 원래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건설 일용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그만큼 줄어요. 1분기는. 그래서 92.8%까지 필수 생계비 비중이 올라가는데 2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2분기도 보시다시피 76.4%예요. 전체 평균이 36.4%인데 76.4%면 전체 평균보다 40%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40%. 마찬가지로 3분기도 80.7%입니다. 전체 평균은 35.9%인데 이거보다 많다는 이야기고 4분기는 81.6%입니다. 전체 평균이 36.1%인데 이거보다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이대로 가면 저소득층의 고통은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만 이렇겠습니까? 2분기는 안 그렇겠어요. 2분위는 안 그렇겠습니까? 소득 하위 20%까지도 어렵지만 소득 하위 40%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강해진다고 오히려 위기 때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결국 공공요금의 폭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가 운영을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운영을 사유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라는 게 덩치가 크잖아요. 이게 가게 살림이나 기업 살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국가 운영을 가게 살림처럼 아니면 기업 살림처럼 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대비하는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게 살림은 여러분 저축이라도 해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계획도 짠단 말입니다. 근데 국가 운영을 하면서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조차도 안 짰다는 것. 오로지 말입니다. 표만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사건을 맞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고요. 그 부족한 이해 속에서 대한민국을 통치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기틀하에 좀 비정상이 된 걸 정상화를 빨리빨리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요. 그 사이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국민들은 다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 시간을 많이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돈 뿌려서 에너지 바우처를 주고 그만큼 말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궤도에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